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든 y든 하나를 없애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여기서는 x를 없애는 게 더 쉬워 보입니다. 왜냐면 y를 없애는 건 더 어려워. y제곱은 4-4x제곱이니까 이거 뭐 루트를 씌우고 막 이래야 되잖아. 힘들잖아. 우린 다항함수 가지고 다루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x를 제거할게요. 그러면 y의 제곱 곱하기 y 곱하기 더하기 y 곱하기 2x의 제곱인데 여기서 2x의 제곱이 얼마예요? 2 마이너스 2분의 1 y의 제곱인가요? 그죠? 예. 그러니까 y의 제곱하고 y 2 마이너스 2분의 1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y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2y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근데 벌써 문제야. 최대 최소가 어떻게 존재하냐. 얘는 3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3차함수라서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게 무슨 최대 최소가 있냐 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이상하다 문제가. 가서 질문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왜요? 뭐 이상해요? 예. 그런데 이게 관계식이잖아요. 관계식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도형입니다. 뭐라고요? 도형. 근데 여러분들은 저 도형이 무슨 도형인지 모르죠? 저는 알아요. 저건 타원입니다. 그래요? 이게요. 4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 타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게 타원인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 어떻게 문제를 풀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죠. 쥐는 타원인 줄 안다고 자랑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게 아니고 어떤 관계식을 보면 저처럼 이건 타원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건 고3 기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레벨에서는 지금 기억이 안 난,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난다고 보는 게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계식은 도형이어서 도형이 떠올라야 되는데 도형이 안 떠오르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뭘 가지고? 실수 조건을 가지고 변수의 범위를 얻는다.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건 풀이를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 알겠지? 이런 상황에서는 실수 조건을 가지고 범위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y의 범위죠. 맞아요? 그러면 4x의 제곱은 4-y의 제곱인데 얘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0보다 크게 나타나야 되죠. 그럼 y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 y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그 도형을 보니까 정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 거 확인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형을 잘 모르는 경우에도 실수 조건을 이용해서 y의 범위를 알 수 있게끔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fy라고 보고 y에 관한 3차 함수가 되겠죠. 자, 최대역은 최소가 필요하니까 미분을 시도하겠습니다. f'y는 마이너스 2분의 3 y의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2예요.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 말은 이 함수가 y에 관한 함수인데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고 여기가 얼마? 2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범위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는 여기 확실히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죠? 예, 마이너스 2는 어디 있냐? 마이너스 2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마이너스 2 값이 더 클 거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면 마이너스 2 값이 더 작을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비율관계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해보면 여기가 1대2여야 되잖아요. 민호가 그럼 여기 얼마야? 마이네. 딱 여기 있네 마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마이를 넣나 2를 넣나 함수값은 똑같으니까 둘 중 하나만 구하면 되죠. 물론 비율관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 개 다 구하면 되지. 마이일 때도 구하고 2일 때도 구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때도 다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그지? 근데 여기서는 뭐만 구하면 된다? f2하고 f-3분의 2만 구하면 돼요. f2는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4 나오고요. f-3분의 2는 계산이 귀찮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7분의 20 나옵니다. 그럼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27분의 88 이가 됩니다. 글씨가 좀 이상하지 않냐? 내 글씨가 좀 이상하지 않아 오늘? 평소와 좀 다르지 않아? 못 느끼는구나. 아니, 팁을 바꿨는데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수업을 하니까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걸 해볼까? 중간에 제가 팁 한두 번만 더 교체할게요. 알았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9번.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미정계수가 상수항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극점의 위치를 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럼 미분하시면 되죠. F'X는 진짜 확 다르네? 갑자기 얇아졌네? 잠깐만요. 얘도 버리고 아니 적응이 안 되네. 그냥 구간이 명관인가? 그냥 제가 좀 개인적으로 써보고 적응한 다음에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F'X는 완전 다르죠? 네. 그죠? 네. 6x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 이걸 6으로 묶고 인수분해를 시도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는 거죠. 이랬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여기가 1이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를 알면 좀 편리해. 1로 가보면 여기 얼마니? 그러면 상현아 2분의 5야? 여기 2대 1일 거니까 그제? 이런 거 알면 뭐가 편리하냐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2는 이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이때는 이 값과 이 값의 높이는 사실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구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건 확실하죠.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F-1을 구해봅시다. F- 얼마지? A 더하기 13인가? 얘하고 F2하고를 비교를 해봐야 돼. 누가 더 큰지 모르겠다고. A 플러스 4네요. 그럼 얘가 확실히 크니까 얘가 최대값이네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F1이 최소값이에요. F1은 얼마죠? A-7인가? 얘가 최소값이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2에 2 더하기 6이 되는데 얘가 얼마다? 20이다. 그러면 A는 7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비율관계를 합차함수에 잘 이용하시면 이용 최대 최소를 구할 때 함수값을 조금 덜 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물론 잘 모르면 구간의 경계에서 함수값 하고 모든 그 값 다 구하면 되죠. 그 중에 제일 큰 거 최대값, 제일 작은 거 최소값 하면 되니까 딱히 많이 불리하진 않습니다. 알았니?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y는 mx가 이런 3차 함수와 만나는 1,3면의 다른 두 점을 얘기해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봐봐. 이 교점이 사실상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나오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원점이 아니잖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0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너네가 x의 제곱 곱하기 6-x는 mx라고 잡아놓고 여기서 x 하나 지울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x는 0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점 P와 점 Q의 x좌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m은 0의 두 양의 실근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잡으면 얘가 알파, m 알파, 얘가 베타, m 베타 이렇게 될 것 같다고.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내가 지금 저거 만족하려면 이게 양의 실근이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m의 범위가 나올 거야. 첫 번째 판별식이 일단 0보다 커야 되죠. 두 개의 점을 가져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판별식을 구해보시면 4분의 d는 9-m이에요. 이게 이렇죠. 그 다음에
합은 6이니까 확실히 양수와 상관없고요. 곱이 m이니까 m이 양수여야 되죠. 예, 그래서 m은 양수여야 합니다. 따라서 m의 범위가 0부터 9까지 나오잖아요. m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거 이제 SM 무슨 말이냐, 요 면적을 m에 관해서 표현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알파 베타 말고 m으로 표현하라고. 알겠지? 그럼 저거의 면적을 세 점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뭐 원점으로 평행이동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얘에서 얘를 빼는 게 훨씬 더 쉬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SM은 뭐가 될 거냐면 큰 삼각형의 넓이 얼마야? 3m 베타야? 왜냐면 6 곱하기 m 베타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작은 삼각형은 3m 알파죠. 그럼 얘가 3m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이거 뭐지, 민호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죠? 영준 어떻게 구하지? 2차항 계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2차항 계수 1이죠. 너 이거 구할 줄 몰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를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봐봐. 안 배웠어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 봐봐. 자, 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봐요. 그럼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물어보면 하나같이 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 아, 물론 뭐 이거 재미삼아 한두 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근해 공식 모르는 사람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죠? 자, 그러면 근해 공식을 풀어보면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d 하고 2분의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죠. 네, 마이너스 2a 잠이 더 있겠네요.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죠. 민우가 둘이 빼봐. 2a분의 2 루트 d 아니야? 근데 차니까 여기 절대값 씌워야겠지. 그럼 2 약분되지. 그럼 2차항의 계수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야, 근해 공식만 알면 누구나 만들어 쓸 수 있는 수준이야. 내가 봤을 때 니네가 이걸 못 쓴 이유는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이야, 니네한테. 내 말 맞잖아. 이거보다 이게 훨씬 쉽거든. 아니, 근해 공식을 생각 못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잖아. 그럼 근 두 개 떠올려서 둘이 빼면 나오는데 이건 기억 못할 일도 없어요. 이걸 기억 못한다는 건 근해 공식을 기억 못한다는 얘기거든. 기억 못할 수준이 아니잖아 지금 이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럼 그 사람들 왜 이렇게 할지냐? 본인들도 이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그냥 비판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늘 비판적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최선인가? 저도 이렇게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오씨, 뭐 내가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실 필요 없다. 아니, 저는 곱셈 공식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할 줄 아는데. 그럼 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할 줄 아는데 나의 기호와 취향에 의해서 내가 굳이 선택해야겠다. 말리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써보시면 이게 훨씬 편해요. 내가 이걸 가르쳐서 이걸 안 쓰는 학생은 못 봤어. 결국은 다 이게 편하다는 거에 동의해요. 와, 이게 개 편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여기다가 뭘 쓰면 되겠어요? 그냥 판별식, 루트 판별식만 쓰면 돼요. 그럼 루트 판별식이니까 루트 36 마이너스 4m 이렇게 되겠니? 그럼 2를 빼버리면 6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m은 안으로 밀어 넣을게. 그럼 마이너스 m 세제곱 더하기 얼마? 9m 제곱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근호 안에 있는 4를 묶어서 꺼내고 m은 오히려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이 함수의 최대 알면 되거든. 맞아? 근데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를 m축으로 했을 때 원점에서 이렇게 접하고 9를 통과합니다. 이렇게 0이요. 자명이 더 넓겠어요? 예. 0부터 9까지니까 실제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니까 여기가 최대값인 거 알겠죠? 근데 여기의 위치는 이 알잖아. 여기 2대1 비율 관계에서 얼마일 때? 6일 때가 최대값이다. 그러니까 답은 6이다. 미분 없이도 답이 나오죠.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두근의 차 편하죠? 비율관계 편하죠? 네,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두근의 차를 적극적으로 쓰려고 해보세요. 왜냐면 좀 써보지도 않고 아이씨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래 거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일단 의도적으로 처음 뭔가를 배웠잖아. 의도적으로 본인 풀이해서 계속 쓰려고 해야 돼. 그게 편하든 불편하든. 그래서 그게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 그럼 아마 내가 쓰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익숙해지기 전에 비교하니까 자꾸 내가 쓰는 방법을 안 따라하는 건데 충분히 익숙해진 후에 선택하게 되면 제가 쓰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 높이가 3인 원뿔에 내접하는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가 있다. 부피가 최대일 때 직육면체의 높이는. 이건 단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단면이라고 하면 이 밑면의 중심을 통과하는 평면으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자르고 싶은 친구들 있나? 있어? 물어보는 거야 그냥. 전 선생님 이렇게 자르고 싶은데 이상하게? 굳이? 왜냐면 이 길이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불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이렇게 자르는 걸 추천해. 그럼 여기의 길이를 바로 알잖아. 1대1대 루트이기 때문에.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겠니 친구들? 선생님 그럼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그럼 더 편한데 이렇게 평행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접하는 상황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르면.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자르는 게 제일 좋냐면 이렇게 대각선을 지나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게 좋다고. 이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면 안 된다 눈금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단면을 하나 얻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는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직육면체의 높이를 알고 싶다고요. 3대1 비율 관계를 알잖아. 연기 안녕? 그지? 그럼 니는 여기가 3인 것도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해하지? 그리고 높이만 알면 되니까 그냥 여기를 3x하고 x라고 잡자. 그럼 여기는 3-3x가 될 거 아니야? 됐어? 아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한 게 뭐냐면 아니 별로 안 불편해. 아니 불편해? 아니 별로 안 불편해. 여기를 내가 지금 2x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밑면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정사각형 대각선이 직교한 사각형이거든. 대각선이 직교한 사각형의 면적은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죠. 왜냐면 이건 지금 직교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밑면의 면적은 얼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x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2x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니까 별로 안 불편하네. 그치?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를 vx라고 해보면 밑넓이는 2x의 제곱이에요. 높이는 얼마예요? 3으로 묶으면 1-x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원점에서 접하고 이래서 교차하는 이런 함수예요. 그죠? 당연히 x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일 거니까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그럼 실제로 그래프는 요만큼 밖에 없어요. 그럼 최대가 되는 위치는 여기일 텐데 여기 2대1 비율 관계 때문에 3분의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 x가 3분의 2일 때예요. 근데 직육면체 높이는 3-3x죠. 그러니까 3 곱하기 1-x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1 되겠네. 그래서 답은 1이다. 이것도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이용해서 미분 없이 풀어내는 모습 확인되시죠? 괜찮습니까? 비율 관계는 2대1만 제대로 마스터해도 크게 얻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대1 쓸 일이 진짜 많죠. 진짜 많아요. 35번 볼게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세의 실경을 갖는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은기 학교 갔다 왔어? OT? 학교 가보니까 어때? 다 젖밥이지? 네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지? 화이팅. 이번이 교육과정 개정의 첫 세대라서 아마 고1들 내신 시험 준비할 때 자료가 충분하지가 않을 거예요. 기존의 시험지를 내가 봤을 때는 1학기 중간고사하고 1학기 중간고사 정도만 제대로 쓸 수 있고 나머지 못 쓰거든.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우리가 재활용하려고 범위 맞춰서 다 문제 이동시키고 이런 편집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겁니다. 학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러니까 좋은 성적 받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학원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죠? 예. 자, 얘가 무슨 함수? 기함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진 형태의 함수겠죠? 별로 안 대칭이네. 은기 1등 해오라고. 알았어? 아니 체리 이 새끼 때문에 은기 입에 붙어가지고 진짜. 미안해 은기야. 여기 0 여기는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일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극점의 위치는 뭐 이거 그냥 미분해도 돼요. 이거 미분하면 뭐 나와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여기가 1대 루트 3이다 이런 비율 관계를 가르치죠 보통은. 근데 그냥 기억하려고 하지마. 알았어? 중요하지 않아. 1대 1대1이랑 똑바로 기억해. 알았어? 괜히 비율 막 섞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건 완전히 각인돼서 내가 평생 잊지 않을 것 같다. 그럴 때 조금씩 하나씩 알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비율 관계 이용했을 때 편리한 게 거의 걔가 압도적이야. 3차 함수 1대1대1 비율 관계 압도적이거든? 걔만 제대로 쓸 줄 알아도 딱히 내가 손해본 느낌은 아닐 거야. 알겠지? 나머지는 차차 알면 된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y는 a로 움직여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y는 a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이 y는 a로 움직여 문제를 풀어낼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고 이게 감마일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런데 얘가 알파의 절대값, 베타의 절대값, 감마의 절대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의 절대값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예요. 베타의 절대값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죠. 감마의 절대값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란 말이지. 이해가? 그러면 A가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점대칭 구조에서 이 거리는 똑같이 발달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A가 똑같은 거리만큼 있으면 여기 밑에 똑같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알파, 베타, 감마는 바뀌겠지만 거리 합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되냐면 그냥 A가 양수라고 간주하고 문제를 풀어도 별 상관없구나.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간주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식은 가져야 되니까 이 값이 필요한데 이 값은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A를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답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더 즐거운 수업이 되길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이 3차 방정식은 굉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창이 없어요. 이 창이 없다는 건 세 근의 합이 0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0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좋은 풀이 어디서 나온다고? 관찰. 좋은 풀이는 문제를 잘 관찰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왜 3차항이 없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알파는 반드시 내가 이제 편의상 이 세 근의 알파의 대수 관계를 이렇다라고 간주를 해버리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알파는 반드시 음수고 베타도 반드시 음수고 감마 혼자 양수인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감마라는 게 그냥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는데 이걸 이용하시면 얘가 2감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이 감마 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이 감마의 최대 최소. 그럼 이 감마가 최대 최소, 감마가 제일 멀리 가야 되죠. 감마가 가장 멀리 가려면 이렇게 y는 a가 그어져야겠네요. 맞죠? 이때도 2대1 비율 관계에 의해서 이 지점이 얼마예요? 얼마야 친구들아? 2가 되겠지. 2. x는 2. 여기가 1이니까 여기 마일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2감마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4가 되는 겁니다. 2의 2배. 그 다음에 제일 작을 때는 감마가 제일 가까워야 되니까 이때 y는 a일 때죠. 이때 루트 3 나와 있으니까 얼마예요? 2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8 루트 3이다. 이런 거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 선생님, 이때는 여기 겹치는데 그럼 알파랑 베타랑 같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기 세실근이라는데 서로 다른 세실근이란 말이 없어도 그래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교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세 교점. 그럼 이러면 안 됩니다. 점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도 세 점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세 점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점은 위치이기 때문이죠. 서로 같은 두 위치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의 위치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는 서로 다른이냐, 서로 다른이 없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만 점은 서로 다른이 있든가 말든가 그 의미가 늘 동일합니다. 다 달라야 돼요. 세 점이라고 했으면 세 개의 점이 다 달라야 돼요. 두 점이라고 했으면 두 개의 점이 다 달라야 돼요. 이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 되겠습니까? 38번 보겠습니다. 1부터 4 사이에서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1부터 4까지니까 오히려 좋아요. 1부터 4까지만 그림을 그려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두 개를 그릴 필요도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점이란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해석하면 되겠네. 그럼 둘이 갖다가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둘이 갖다가 놓고 한쪽으로 정리를 해보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k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야. 미정계수 k를 움직이면서 문제를 푸는 게 편하기 때문에 k가 부호가 양수인 방향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3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방향으로 자꾸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맨날 이것만 그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골고루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냥 미정계수의 부호가 양을 유지하는.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k 움직이면 그것도 불편하기도 하거든. 이게 양이 유지하게끔 하면 적당히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것도 그리고 음수인 것도 그리고 적당히 섞어가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될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웃긴 게 뭐냐면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를 풀어보면 결국은 3차항의 개수나 4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가 75% 이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양수인 걸 자꾸 그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출제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지의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낼 때 최고차항의 개수를 음수가 되게 잡아놓으면 니네가 상상하기 더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걸 아는데도 자꾸 최고차항의 개수 양수인 것만 그리려고 고집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았어? 알았니? 자, 그래서 x의 세제곱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4는 k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를 fx라고 잡아요. 얘를 그려야 되니까 f'x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구 이걸 3으로 묶으면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 x 마 3으로 인수분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림 마음에 안 드네. 대충 할게요. 네,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이제 3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래? 1부터 4까지만 그리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도 비율 관계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길이가 4니까 2여야 돼. 저희가 얼마예요? 5네 5.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뭐 1은 마이너스 1과 3의 평균이니까 여기 있겠는데 정확히? 그죠? 예. 여기 x는 1이 있어요. 1.
그럼 1부터 4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4는 사실 정확한 위치를 모르죠. 한 이 정도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얘와 얘의 높이는 믿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죠? 두 개, 누가 더 위에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인데, 두 개는 비교를 해봐야겠네. 왜냐면 우리 이제 여기다 뭘 그을 거니까. y는 k를 그을 거니까. y는 k가 이런 식으로 그어져야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걸 만족하고, 이점 벗어날 때가 경계냐, 이점 벗어날 때가 경계냐 확인을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은 F1. F1은 얼마죠? 마이너스 15예요. 그 다음 F3. F3은 얼마죠? 마이너스 31이에요. 그 다음에 F4. F4는 얼마죠? 안 도와주네. 마이너스 24. 야, 니네 내가 계산할 때까지 가만히 좀 있지 마. 진짜 짜증나게. 진짜. 빨리빨리 계산 안 해?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4보다는 커야 되죠.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둘 중에 아니, 마이너스 31보다는. 그리고 둘 중에 더 작은 애를 벗어나면 안 되죠? 맞아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24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얼마나 과장된지를 알겠죠. 실제로 엄청나게 이렇게 위아래 솟구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프 완전히 믿으면 안 돼요. 항상 의심스러운 지점은 다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몇 개야 그러면? 몇 개냐고? 7개? 그냥 빼면 되잖아. 마이너스 24에서 31 빼면 되잖아. 넘어갈게. 39번 볼게요. 39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지 않냐면 이거 원점 대칭인 함수죠. 그죠? 예, 원점 대칭인 함수에서 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네. 왜 이렇게 작게 그리냐고? 작아 그래프가. 그래프가 작다고 함수값 구해보면 알겠지만 작아. 알겠니?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죠. 괜찮아요? 그럼 이런 그래프잖아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얘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그래프 너무 작게 그렸네. 조금만 더 키울게. 실제 좀 작긴 한데 조금만 키워줄게. 여기서 2분의 1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겠죠? 대칭 구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예, 대충 이 정도 이렇게 생겼다고. 2분의 1이니까 그제? 이때 하나. 그 다음에 또 언제 있겠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때 하나 총 두 개가 있겠죠. 예,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상상한 거예요 그냥. 예, 그럼 이때가 두 개가 교점이냐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있다. 자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접점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게 뭐가 다행스럽냐면 얘의 기울기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저걸 미분해서 2분의 1 되는 점 찾아요.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게 2분의 1 된대. 맞니? 그럼 2분의 3이 x의 제곱이 6x의 제곱이 2분의 3이니까 x가 2분의 1 때냐? 마이너스 2분의 1 때네. 저기 x의 좌표가 음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지? 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할 거야. 이 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얼마야? 집어넣어봐. 4분의 1. 그지? 자, 선생님 이거 왜 구했어요? 너네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가 2a거든? 근데 2a 값이 필요해. 직선 구하지 말고
이거 기울기 2분의 1인 거 알잖아. 알아 몰라? 알지? 그러면 4분의 1이 2a까지 오면 y좌표가 4분의 1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되니까 x좌표는 얼마 감소해야 되지? 2분의 1 감소해야 돼요. 내 말 무슨 말 이해가? 아니 기울기 2분의 1의 의미라는 게 이게 1대 2잖아. 맞아? 그럼 y좌표가 4분의 1 감소하면 x좌표는 얼마 감소해야 돼요? 2분의 1 감소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2a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러면 직선의 방정식 안 쓰고도 a 값을 구할 수 있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기울기 잘 써먹어. 알았지? 마찬가지예요. 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얘 기울기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해집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될 때는 이게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어서 x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1 컴마 y좌표 구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12 루트 3분의 1 플러스 12 루트 3분의 6이니까 12 루트 3분의 5네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가 2a거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했어요. y좌표 얼마 감소했어요? 12 루트 3분의 5 감소했어요. 그죠? 그럼 x좌표는 6 루트 3분의 5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1 더하기 6 루트 3분의 5예요. 그제? 그러면 얼마냐? 얼마야? 6 3 2 루트 3분의 1인가? 계산 틀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y좌표가 12 루트 3분의 5 그럼 x좌표는 6 루트 3분의 5 증가해야 되죠. 6 3 6분의 2 3 루트 3분의 1 맞는 것 같은데. 그럼 a는 6 루트 3분의 1인데 답이 안 맞네. 뭐가 틀렸지? 아하. 마이너스 1 3분의 1 더하기 6 루트 3분의 5 3 2 야이씨 계산을 같이 해줘. 일단 저 점의 좌표까지 맞은 것 같거든요. 그죠? 현재 x좌표가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1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y좌표가 12 루트 3분의 5만큼 감소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의 2배인 6 루트 3분의 5만큼 증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 루트 3분의 5죠. 6으로 통분하면 6 루트 3분의 3이잖아. 그럼 6 루트 3분의 2잖아. 그러면 3 루트 3분의 1이잖아. 안 틀린 것 같은데 이상하네. 그죠? 예. 그럼 a가 6 루트 3분의 1 맞아요? 맞아?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12 루트 3분의 1이니? 맞았네. 예. 그죠? 예. 틀린 줄 알았잖아. 그래서 맞았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기울기를 이용하시면 직선의 방정식을 쓰지 않고 필요한 좌표를 제가 찾아내고 있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봐봐.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뭐 2고 3,2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10명의 학생이 이걸 시키면 10명이 다 이렇게 풀 텐데 y는 2x라고 딱 쓴 다음에 3을 넣어봐. 6이니까 마사네.
맞아? 그래서 이거 0 되는 값이니까 x는 2다 이렇게 말할 거야. 내 말 맞아 안 맞아? 100% 이렇게 풀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풀고 다른 방법 있어? 민욱 다른 방법 있어? 없지 않을까요? 기울기가 2이고 현재 어딜 지난다고요? 3,2를 지난다고 했죠. x절편이면 x축과의 교점이거든요. 그럼 y좌표가 2 감소했죠. 그럼 x좌표는 얼마 감소해야 돼요? 1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2야. 직선 안 쓰고 할 수 있잖아. 그런 짓을 제가 지금 여기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직선 쓰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숫자가 이상해지면 직선 쓰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맞잖아. 애당초에 니네가 이런 짓거리 하는 것도 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y는 2x 딱 쓴 다음에 3 딱 넣어보고 오 6이군 마사 이렇게 쓰잖아. 맞아 안 맞아? 그건 니네가 이런 문제 안 만나서 그래. 기울기가 루트 5이고 1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7을 지나는 직선. 이래봐. 그럼 y는 루트 5x 딱 쓴 다음에 이 딱 넣어보니까 이게 얼마다 생각나냐?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지. 이런 숫자를 안 만나봐서 그런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지. 이상한 숫자 나오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괜히 교육과정에서 니네한테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야.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 얘는 루트 5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괜히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야. 바로 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진짜 편리하기 때문이야. 너네는 불편하다고 느끼지만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굉장히 예쁜 좌표만 지금까지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하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해서 이런 생각에 도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스스로요. 스스로 이렇게 하면 불편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알겠죠? 예. 42번 이건 딱 봐도 어떤 문제냐면 요게 자연수 n이니까 요 n의 정체가 무엇인가, 즉 n이 0과 6 사이에 있는가 아니면 6인가 아니면 6보다 큰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잘 모르겠으니까 n이 0과 6 사이에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았지?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문제는 보통 어려운 문제니까요. 어려운 문제니까 고민도 안 하고 해설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설을 찾으면 이렇게 풀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n이 0과 6 사이인 경우 아닐 거예요. n이 0과 3 사이인 경우. 두 번째, n이 3과 6 사이인 경우. 세 번째, n이 6인 경우. 네 번째, n이 6보다 큰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거 자꾸 보다 보면 맨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그려보세요. 말 되는 거. 내가 추천하는 건 아무거나 말 되는 걸 그리는 겁니다. 아무거나 말 되는 걸 그려서 n이 그냥 0과 6 사이 어떤 자연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게요. 0, n, 6. 사실 저는 n이 3보다 작다고 본 겁니다. 왜냐면 얘 길이가 얘 길이보다 더 지금 길게 그려져 있죠. 그죠? 이게 큰 차이를 만드는데 무슨 차이를 만드냐면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절대값 씌우면 여기서 이렇게 얘가 더 올라오고 왼쪽이 덜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고, n이 3을 넘어가면 왼쪽이 더 올라오고 오른쪽이 덜 올라오고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마. 그렇게 하면 문제 못 풀어. 알겠지? 그냥 일단 그려봐. 자, y는 절대값 fx다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fa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숫자야. 그러니까 y는 절대값 fa 이걸 긋는 거야. 그러면 y는 절대값 fa를 그어서 세점이려고 하면 이런 데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y는 절대값 fa가 이런 데라고 하면 실제로 얘도 a가 될 수 있고 얘도 a가 될 수 있고 얘도 a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 a의 개수가 3개다 라고 생각하면 당신들은 실수하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도 그을 수 있거든. y는 절대값 fa다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얘도 a가 될 수 있고 얘도 a가 될 수 있는 거. 왜냐면 이거 세점이니까. 근데 이거는 a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a 몇 개입니까? a 5개지. 야, 그럼 이 그림이 얘가 위로 오고 얘가 아래로 간다고 해서 뭐가 바뀔 것 같아? 안 바뀐다고. 5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가 X축에서 세 점에서 만나면 무조건 5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바로 뭘로 가냐면 n이 6인 것 같다. n이 6보다 커도 세 점에서 만난다고. 그냥 n이 6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n의 범위를 디테일하게 구분하지도 않아서 그냥 아무거나 말 되는 거 하나 그려본 거야. 그리고 얘를 잘 관찰을 해. 얘가 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X축하고 세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A 6인 것 같다. 바로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를 정상적으로 예쁘게 잘 푸는 친구들은 한 번 또는 두 번째 시도에 답을 찾아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운이 좋으면 한 번에 찾을 수도 있는 거지. 알았니? 그러면 n이 6이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맞아? 그럼 절대값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x축은 두 점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어차피 세 점을 만나는 위치가 아니라서 여기만 그으시면 되잖아요. 여기만. 얘가 y는 절대값 fa다 라고 하면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니까 세 점이 되게 한 a가 진짜로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6이구나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에서 말하는 말 되는 그림 하나라도 그려놓고 걔를 유심히 봐. 그 걔가 아니라면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래프이려면 뭘 바꿔야 되지? 이걸 고민하란 말이야. 순차적으로 다 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답이군 이렇게 안 푼다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풀어요. 그냥 해설지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읒 비읍 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해설지로 공부하면 이상하게 풀어야 될 문제를 절대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깐 쉬었다 하죠.